거기 자료 나가 있는 거 같이 좀 보세요.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402페이지 보시면 402페이지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 AL에다가 동그라미 AL은 그 효율성을 포함한 노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노동 부가적 밑에 기술 진보가 노동 부가적 기술 진보를 의미한다 밑 죽어놓고 기술 진보율을 G라했어요. 일단 솔로 모형에서 균제 상태의 조건을 구해라. 균제 상태에다 몇 줄? 그때 1인당 변수 2번 보세요. 2번 설문 1인당 소득, 자본, 소비. 그 다음에 총소득 몇 줄? 총자본, 총소비, 성장률을 구해라. 세 번째는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있는 경우 그 균제 상태의 조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황금률 조건 몇 줄?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각이 지금 다 자료를 좀 보시면 그 뒤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초 자료라고 있어요. 기초 자료라고 뒤에 붙어 있는 거 해설 말고. 그 기술 용어의 정의 부분 좀 보시면 기술 진보를 노동 증가형으로 나타내서 노동이 아닌 그 효율 노동의 몇 줄? 효율 노동. 이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술 진보의 솔로 모형을 도출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그 효율 노동 이거를 밑줄 그으세요.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노동,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부르겠습니다.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노동. 그 다음에 이거 아닌 거 그냥 노동은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노동,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할게요. 여러분 항상 1인당 노동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노동 1인당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효율성 단위, 물리적 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스몰 k를 AL분의 K 동그라미. 효율 노동 1인당 자본이다. 그 다음에 스몰 y를 효율 노동 1인당 소득이다. 효율 노동. 총 생산함수 1인당 생산함수 있는데 그 뒤에 그 총자본 축적, 그 다음에 총자본량 증가율 나와 있는데 그 경제 전체의 자본 축적과 총자본량 증가율은 몇 줄? 기술 진보의 과정과 관계없이. 그 말은 기술 진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총량 변수의 증가율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자본의 운동 방정식을 그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경우 동그라미. 노동을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경우. 그 다음에 그때 자본의 운동 방정식 노동을 효율적 단위로 측정한 경우. 이 균제 상태의 조건 한번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가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균제 상태 조건을 도출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1인당 자본을 총 자본을 노동으로 나눈, 이게 노동 자체가 그냥 기술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물리적 단위로 이렇게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1인당 자본량이에요. 여기는 이 스몰 k인데요. 똑같이 스몰 k로 쓰는데 이 대문자 k를 AL로 나눈 거. 이게 노동을 효율적 단위로, 효율성 단위. 효율적 단위로 측정한 자본이다. 자, 이거 로그를 취하면 분수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ln 스몰 k, ln 대문자 k 마이너스 ln 대문자 l. 로그를 취해서 전미분을 하면 요 ln 스몰 k, ln 대문자 k 마이너스 ln 대문자 l. 델타 ln k, 여기 ln 대문자, 그리고 ln 대문자 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증부는 뭐다? 변화율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수 x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요 증부는 변화율인 이유가 그 수로 미분하면 요게 x분의 1이라는 거죠. x분의 1.
로그 미분 공식이. 그래서 DLNX는 X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의 로그 가치가 되고 그 증분은 이렇게 변화율로 쓸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여기를 뭐로 쓸 수 있어요? K분의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고, 대문자 K분의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대문자 L분의 델타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물리적 단위로 했을 때 1인당 자본량 증가율, 자본 성장률 이런 건데, 총 자본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 뺀 거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1인당 자본 성장률은 총 자본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 뺀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또 하나 볼 것은, 이 투자의 정의식이 있는데요. 총 투자라는 것은 순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고, 요 순투자는 이렇게 쓸 수고요. 대체 투자는 현재 자본량 마모되고 훼손되는 거, 감가상각률을 곱해주는 이 대체 투자, 이게 순투자고요. 요거 대체 투자. 요 델타 K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투자에서 뭘 빼요? 요 대체 투자를, 총 투자, 대체 투자를 빼면 이게 순투자가 되고, 요 순투자. 그리고 솔로 모형에서는 요 투자는 저축이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주기도 하고 그냥 안 주면 그냥 이거 이렇게 도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본 성장률 이렇게 도출하지 말고 자본의 순증가식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성장률로 좌우변을 K로 나눠버리면 돼요. 여기 보면 요 대문자 K, 요 델타 K고 스몰 K로 좌우변을 다, 여기 N이고요. 요거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 한 번만 자세하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분의 K니까요. L분의 K니까 KK 분자야. 이거 사라지고 분모에 L이 남고, 여기가 S, Y, 마이너스 델타 K가 되고 마이너스 NK가 되겠습니다. 요게 자본의 순증가인데, 요거 L분의 Y가 스몰 y고요. 요 L분의 K가 스몰 k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본의 순증가는 요 SY,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되겠다. 자, 이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가 뭐라고? 균제라고요. 요게 균제야. 그래서 균제 조건은 요 실제 투자 자본과 필요 투자 자본, 그래서 저축 곡선과 자본 유지선의 차이가 0인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진 상태가 균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로 어떻게 로그를 취하고 미분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분의 델타 K, 그리고 대문자 K분의 델타 K 마이너스 A분의 델타 A 마이너스 여기 L분의 델타 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요것만 들어있다는 게 차이점이 있죠. 바로 뭐 쓸 수 있어요? 좌우변에 뭐를 곱하면, K를 곱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K분의 델타 K인데 여기다가 스몰 K를 곱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G값이고 요거는 N값이죠. 인구 증가율 N 이렇게. 그래서 요게 GK, NK 뭐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요거만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요거 똑같이 집어넣으면 SY 마이너스 델타 K 집어넣으면 자본의 순증가는 여기가 뭐가 돼? 똑같이 SY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가 나오는 거니까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가 되고, 요게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 요게 균제다. 이렇게. 그래서 균제 조건 두 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찾아냈고요. 뭐 어렵지 않고요. 얘하고 이렇게 찾아냈고, 차이점은 자본 유지선에 요렇게 N 플러스 델타냐, 요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냐, 뭐 이 차이점이만 있는 것이고,
요렇게 빠져나오는 n 플러스 델타 k하고 요렇게 빠져나오는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하고 저쪽 곡선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요 스몰 k가 다르다는 거죠. 스몰 k가 얘는 AL분의 K고 얘는 L분의 K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이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좌우변을 뭘로 나눠버려? 이렇게 K로 나눠버려 이렇게요. 그래서 자본의 순 증가율, 자본 성장률 형태로 요게 뭘 나눠버리면 K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사라져버려 K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뭘로 나눠버리면 1인당 자본으로 나눠버리면요 여기가 K가 되고 요게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래프를 뭐 똑같은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게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게 있고 이렇게 n 플러스 g가 되냐 아니면 n 플러스 델타냐 이렇게만 지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가 1인당 자본량이 당연히 K냐 요 맞아떨어진 상태가 여기는 뭐죠? 여기는 마찬가지죠. 1인당 자본 K 그 다음에 SY 여기가 요거죠 이거 여기 똑같죠. K분의 SY 얘는 똑같아. 그래서 요거하고 맞아떨어진 상태가 이게 균제인데 중요한 것은 요걸 두 개를 같은 평면에 둘 수는 없죠. 왜? 이게 다르니까. 그렇죠? 1인당 자본이 효율성을 포함한 자본이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같은 평면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이가 실제 투자 자본과 필요 투자 자본의 차이 요 실제 투자 자본과 필요 투자 자본의 차이 그래서 실제 투자 자본이 많으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고 필요 투자보다 실제 투자가 적으면 1인당 자본량은 줄어들어서 이게 균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뭐 아주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1인당 자본 성장률 요 1인당 자본 성장률 요 1인당 자본 성장률 요거요 요게 제로인 상태 요게 균제인데요. 요게 균제인데 요 1인당 자본 성장률이 언제 요 제로인 상태의 균제 요게 균제 상태의 조건이고 균제 같아진 상태 그래서 총 자본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형태가 이게 1인당 자본 성장률인데 여기는 물리적 단위 말 그대로 물리적 단위에 1인당 자본 성장률은 언제? 제로일 때 총 자본 성장률은 요 총 자본 성장률은 뭐와 같을 때? 인구 증가율과 같을 때 그렇죠? 균제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요게 당연히 효율적 단위로 요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자본량이고 요게 뭐일 때? 제로일 때 균제다. 마찬가지죠. 요게 뭐일 때? 제로일 때 균제다. 그런데 이 제로일 때 균제인데 요거는 인구 증가 기술 진보율 G 값이고 요거는 인구 증가율 N 값인데 자 보세요. 따라서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자본량, 자본 성장률이 언제 제로일 때 균제라면 그때 균제 상태에서 총 자본 성장률, 요 총량 변수, 요 총 자본 성장률은 뭐일 때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G일 때. 그렇죠? N 플러스 G일 때. 요거 뭐 쉽게, 이거는 그래서 그냥 요게 요 두 개 합한 거 같아야지 제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1인당 자본 성장률은 뭐예요? 요 총 자본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것이 1인당 자본 성장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자본 성장률은 이건데 요게 K분의 델타 K 그래서 K분의 델타 K 총 자본 성장률에서 뭐를 뺀 게 요 노동 인구 요거를 인구 성장률 이걸 뺀 게 여기는 A분의 델타 A 요게 제로가 되면 지금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자본 성장률은 제로인데 요게 뭐예요? 물리적 단위로 물리적 단위의 1인당 성장률이죠. 이거는 효율성 단위로 봤을 때 1인당 성장률이고 따라서 우리가 균제라고 한다면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성장률이 어떤 상태? 요 제로인 상태. 효율성 단위 1인당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 이게 균제고 그때 물리적 단위는 요게 물리적 단위 1인당 성장률이니까 G 값이 돼야 G가 제로가 되죠. 물리적 단위는 G. 효율성 단위는 제로. 그리고 총 성장률은 N 플러스 G.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가의 균제 상태의 조건에다가 별표하고요. 첫 번째 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표의 균제 상태 조건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쓸 거고요. 둘 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은 자본의 순증가식으로 저축곡선과 자본 유지선이 맞아떨어진 상태로 요걸로 두 번째는요. 요 K분의 델타 K SY는 요걸로 지워버렸네. 위에 방금 우하향하는 곡선 있는 거 그렇게 나번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의 순증가 밑에 그 균제 상태 조건에다 별표하고 G값만 들어가 있다는 게 다른 거고 로마자 4의 균제 상태에서 효율 노동으로 동그라미 효율 노동 이 효율 노동으로 측정한 1인당 변수의 증가율이 거기 효율 노동 동그라미 효율 노동으로 측정한 총량 변수의 증가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방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본 축적식의 가에 별표를 하세요. 써놓은 거죠? 이거잖아 지금 요 식이잖아요. 요 식. 거기에 별표를 하고 제일 뒤에 S K분의 Y 마이너스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옆에 평면 있잖아요. 옆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수평축에 나란한 것은 뭐예요?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겠죠.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그리고 수직축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겠죠. S 곱하기 K분의 Y 이렇게. 나번 보세요. 균제 상태에서 물리적 단위의 동그라미. 나번. 지금 요 프린트 보고 있는데 어디 보세요? 프린트 그 로마자 4에 못 찾고 있어요. 지금 220 제일 끝에 보면 로마자 4 지금 223페이지 제일 끝에 균제 상태에서 효율 노동으로 측정한 1인당 변수의 증가율 제일 끝에가 있어서 그렇구나. 효율 노동으로 측정한 총량 변수의 증가율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가번 자본 축적식이 있고 나번 거기에 나번 별표 나번 거기다 별표 균제 상태에서 거기 물리적 단위로 동그라미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노동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은 G율로 증가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이거 설명 드렸잖아요. 이거 물리적 단위. 물리적 단위의
자본 성장률, 요 1인당 성장률, 요 G값. 균제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1인당 변수는 G의 비율로 증가한다 이랬고, 반면 그 효율적 단위 동그라미, 효율적 단위에 측정한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성장률은 다 제로다. 요거 효율성 단위 제로. 물리적 단위 G. 다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황금률 균제가 있는데요. 황금률 균제. 황금률 균제도 뭐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이거에 대한 황금률 균제, 자, 이 노동을 물리적 단위로 봤을 때 이때 황금률 균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다 구했었잖아요. maximize C 해서 Y 마이너스 SY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요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자본량 찾아봤더니 이 조건이 뭐가 나왔어요? NP 스몰 k equal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이기도 해야 된다고? 균제 상태이기도 해야 되니까 두 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랬어요. SY 저축 곡선과 n 플러스 델타 k 자본 유지선이 맞아떨어진 상태, 요 두 개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균제가 달성된다 그랬어요. 요 균제가. 요게 k를 어떻게 봤을 때요? 요렇게 봤을 때지. 응? 그런데 요 k를 AL분의 요 AL분의 k 이렇게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maximize C 했을 때 소비를 극대화하는, 소비는 저축에서 소득에서 저축을 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단서가 뭐였는데 여기는 subject to 이게 뭐였어? n 플러스 g n 플러스 델타 k 요거 그대로 s y equal n 플러스 델타 k였는데 여기는 subject to가 sy가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가 되는 것만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응? 요것만 다르잖아. 지금 얘만. 이렇게 g가 있냐 없냐 이것만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구해보면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MP 스몰 k하고 뭐가 같아야 돼?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k로 미분하면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가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여기처럼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여전히 균제여야 되니까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가 되는 두 번째 균제 중에서 가장 좋은 균제를 찾은 거지. 요게 기술젠보가 포함한 황금률 조건이죠. 요거하고 요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요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가 얘니까요. 요 npk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연립을 하면.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식을 연립해야 돼. 두 식은 이게 공통으로 동시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균제 가운데 1인당 소비가 가장 커지는 상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SY equal 여기 MP 스몰 k k 요런 식이 나오죠. 이게 이제 두 식을 연립한 식이야. 여기도 요거하고 이게 똑같으니까 이 NPK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립하면 요 E'식은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SY equal 여기 NPK가 요로 들어가니까 NPK K가 돼서 똑같아져 버리네. 2단계로 오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기술 진보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를 우리가 하나 상정을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요. 총량 변수가
A의 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 이렇게 나오는 것은 1인당 배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Y equal A, K의 알파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인당 생산함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요. 요 S, 요 Y 대신에 집어넣어버리면 A의 K의 알파승 equal MPK는 뭐예요? 여기 MPK? MPK는 알파 A의 K의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되시죠? 여기까지 이 생산함수를 자본으로 미분했어요. 그래서 MPK를 구했어. 그랬더니 알파 AK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가 알파 A의 K의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K가 지금 붙어 있지. 이렇게. K가 붙어. 그럼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S하고 뭐가 같아요? 알파 같지. 이게 황금률 수준을 달성하는 S스타 골든 룰이지. 황금률 저축 성향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자본소득 분배율하고 지금 같은 거야. 자본소득 분배율하고. 기술 진보가 어떨 때? 어떨 때요? 없을 때. 근데 여기도 똑같아. 요 스몰 k를 여기에 요렇게 도출한 것을 지금 이런 생산함수로부터 도출했는데 이 생산함수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요. 공간이 되나요? 공간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요 총 생산함수가 A의 요 K의 알파승 그리고 여기가 A가 좀 섞이긴 하는데요. 노동 부가적 이런 말입니다. AL 이렇게 써. 1-알파.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어. 요거 뭐 집값을 보내도 상관없고 이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요. 1인당 생산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뭘로 나누니까? 뭘로 나눠? AL로 나누지. 그럼 뭐가 돼? AL에 이거 마이너스 한 개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승이 되고 요 AL분의 K에 알파가 되나요? 똑같아. 그래서 요 A, K에 뭐가 돼? 알파가 돼요. 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값도 물론 같을 것이고 요 한번 미분한 값도 물론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쓰면 S 여기가 A의 K의 알파승 얘하고 MPK는 요거 한번 미분한 거니까 알파 A의 K의 알파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또 K를 곱한 거하고 요 밑에 거에 똑같았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S하고 알파가 같다. 우리의 결론은 S스타 골든 룰이라는 것이 S스타 골든 룰이라는 게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같대? 알파하고 같대. 이렇게. 따라서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나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나 항상 자본소득 분배율만큼 황금률 저축 성향이 결정된다.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야. 그 224페이지 제일 밑에 황금률 균제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거기 1인당 생산함수 Y는 L분의 Y 이렇게 여기다 박스를 쳐보세요. 1인당 생산함수가 그냥 총 생산함수를 노동인구 L로 나눴을 때 이게 물리적 단위죠. 노동을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경우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이때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면 MPK하고 요 뒤에 두 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랬고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거기 보세요. 있는 경우 동그라미 노동을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경우 1인당 생산함수 거기 박스를 치세요. Y equal AL분의 Y 이럴 때 똑같이 황금률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두 번째 줄표에다가 별표 생산함수가 Y equal K 알파라면
MPK 구해보면 이거고, 그 다음에 SY equal MPK-K 이게 성립하려면 황금률 저축 성향이 알파가 되고, 따라서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에도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소득 분배율과 일치한다. 즉 기술 진보와 무관하게 황금률 저축률은 항상 자본소득 분배율과 일치한다. 다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4번 설문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해결을 했고요. 마지막 5번 주어진 생산함수에서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면 밑줄.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면 문제. 새로운 균형 성장 경로에서 1인당 소득은 증가하는지 설명해라. 근데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뭘로 나눠야 돼?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소득, 물리적 단위의 1인당 소득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왜 다르니까? 뒤에 해설 자료를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404페이지 해설 자료.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술 진보율은 G라고 써놔요. G값이 상승하면 효율 노동자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그 효율성 단위도 동그라미 효율성 단위 1인당 자본은 감소한다. 왜 감소해? 효율성 단위 1인당 자본이 왜 감소해요? 왜 감소해? 평면 그려봐요. 요 그려봐. 수평축의 스몰 k가 뭐라 했어요? 요 기술 진보를 포함하고 있어. AL분의 K야. 요 G 값이 G0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N 플러스 G1 플러스 델타, 요게 K예요. 그러면 이런 점이 새로운 균제가 되는 거죠. A점에서 B점으로 균제가 바뀌면서 효율성 단위 1인당 자본량 어떻게 된다고? 줄어? 이렇게. 거기에 대해 효율 노동자 1인당 성장률은 물론 균제니까 성장률은 제로겠죠. 성장률은 제로다. 거기 써놓고 거기 밑에다가 균제 상태이니까 당연히 균제이니까 모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은 제로니까 그게 효율성 단위일 때. 자, 그러면 물리적 단위의 1인당 성장률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효율성 단위의 성장률은 반드시 제로가 돼. 균제에서는. 그런데 이 물리적 단위 성장률은 지금 원래 G0였는데 G1 값으로 이게 올라갔어. 이게 G1으로 올라가겠죠. 얘가 G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써져 있죠. G1로 1인당 성장률 물리적 단위 동그라미하고 G1으로 증가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총소득 성장률은 총소득 성장률 요걸 했어요. 총 자본 성장률이지만 이거 뭐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이거 여기다 y분의 델타 y라고 쓰면은 이게 y분의 델타 y, l분의 델타 l, a분의 델타 이게 되겠죠? 급 피곤한 표정이야. 예. 왜 급 피곤한 표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1인당 자본으로 썼으니까 그렇지 1인당 소득으로 쓰면 y분의 델타 y 얘는 대문자 y분의 델타 y, 요 l분의 델타 l, 마이너스 여기가 a분의 델타 a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이고 이게 균제에서는 스테이디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에서는 균제 상태에서는 얘가 효율성 단위는 어떻게 되고 제로가 되고 1인당 변수, 효율성 단위의 1인당 성장률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물리적 단위의 1인당 성장률은 뭔데? 요 G값인데요. 요 G값이야. 그런데 G값이 원래 G0에서 G1으로 올라가면 얘도 G0에서 뭘로 가야 돼? G1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물리적 단위의 1인당 성장률은 G0에서 G1으로 올라간다. 응? 그 다음에 총소득 성장률은요? 총소득 성장률은 얘잖아, 지금. 얘가 뭐야? N 플러스 G1이 돼야, 얘가 N 플러스 G1이 돼야 빼기 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N 플러스 G1으로 증가한다. 되시죠? 그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겠고, 요 수식 써놔, 요거. 거기 밑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 입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니까 금방 해석이 될 거예요. 그 총생산함수를 보니까 K의 2분의 1승 AN 동그라미, AN의 2분의 1승, 그리고 거기 기술진보율을 GA라고 줬네요. 그것만 다르지 뭐 다른 거는. 보세요. 한국은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연평균 7% 성장률 밑줄, 6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아주 고도 성장을 했죠. 7%.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연평균 성장률 4%. 지금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1% 수준으로. 이런 현상을 위의 모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지금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이지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이 생겼죠, 이게 지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 균제를 하나 표시해. 균제 표시해. 그리고 초기 잠원장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빠른 성장을 하냐, 적은 성장을 하냐, 아까 다 표현했잖아요. 얘만 다르면 돼요. 그렇죠? G값만 들어있으면 돼. 그래서 그 뒤에 해설을 보면 1번의 경제 성장률 결정에 그 설문 2 해결에서요. 그 K분의 델타 K, 스몰 K분의 델타 K 거기다 박스를. 자본 성장률이고요. 1인당 자본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이 세모 K, 이게 자본의 순증가죠. 자본의 순증가. 예, 균제 상태라면 이걸 제로로 보내버리고 찾으면 되겠죠. 응? 그래서 밑에 그래프, 요 왼쪽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뭐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죠. 아무거나 하나 그려가지고, 초기 상태에, 그 보니까, 왼쪽 그래프 보니까 KP가 있고 KR이 있는데, KP는 뭐예요? 자본 축적의 정도가 낮은 때. KR은 자본 축적의 정도가 높은 때. 앞에는 60년대, 뒤에 거는 2000년 이후에, 이렇게 해서 성장이 빠르고 더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406페이지 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그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경제 전체의 자본 축적이 적을수록 자본의 순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적을수록 밑줄 그어놓고 60년대 자본 축적의 정도가 많을수록 밑에 세 줄 내려가면 자본 축적이 심화될수록 이거는 2000년 이후에, 그래서 자본 성장률이 어떤 게 빠르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시 앞에 문제를 넘어오시면
효율 노동 단위당 변수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균제에서 몇 줄, 균제, 스테이트에서 효율 노동 단위당 효율 동그라미, 효율 노동 단위당 국민소득, 효율 노동 단위당 자본, 이걸 구해라. 균제에서 구하라 했어. 뭐예요? 다 제로죠. 효율 노동 단위당 국민소득과 자본을 일단 구하고 그 각 변수의 증가율이 제로죠. 증가율. 그 노동 1인당, 밑에 노동 1인당은 뭘까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 단위 노동입니다. 물리적 단위 노동이야. 노동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되냐? 앞에 다 이미 우리가 수식을 보고 전부 다 구해놨어. 이미 다 구했어. 뒤에 넘어가 보세요. 406페이지. 총 생산함수를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생산함수 다음에 그 효율 노동 1인당 국민소득의 밑줄. 효율 노동 1인당 국민소득.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고, 그 효율 노동 자본 성장률에 K분의 델타 K에다가 박스를 치세요. 요거에다 박스를 쳐, 요거요. 요거. 요 식이 그대로 써져 있어, 지금 거기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요 세모 K, 이 자본의 순증가식.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죠. 그 위에 걸 써도 되고, 아래 걸 써도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써도 되고, 우리가 우하향하는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까 두 가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407페이지 왼쪽 단에 가보면 효율 노동 단위의 자본, 국민소득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식이 바로 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고, 2번에서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 성장률, 소득 성장률 첫 번째 줄표에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경우 동그라미,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경우 다 제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경우 동그라미,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 경우 여기에 G값이다. G값.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설문에서 GA라고 줬기 때문에 하참자를 A를 좀 써놨어요. 앞으로 다시 가서 3번 이 경제가 균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저축률,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기술 진보율 전부 다 좋네요. 동태적으로 이 경제가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는지 평가해봐라. 황금률 개념과 관련시켜 설명해라 이런데, 현재 상태보다 나중에 이제 황금률 균제 상태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하면 현재 상태는 파레토 비효율적일 것이고, 파레토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3번 보면 3번 황금률의 체크하시고, 소비 극대화 밑줄, 사회후생 극대화 밑줄, 황금률 조건에다 밑줄, NPK 이퀄 델타 플러스 G 플러스 N. (1인당) 생산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NPK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 요 황금률 조건에다 다 집어넣었더니 K스타 골든룰이 25가 되네. 문제 다 줬으니까 다른 변수값들 다 줬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K스타가 25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황금률 상태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는 그냥 일반 균제에서 일반 균제 다 집어넣었더니 16이 돼요. 자본량이. 그러니까 황금률 균제보다 현재 1인당 자본량이 작죠. 현재 1인당 자본량이 작아. 지금 이런 상태예요.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요 K 이게 자본 유지선이고, 이게 지금 K스타 뭐예요? 균제고, 그 다음에 황금률 균제는 얘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지. K스타 골든룰이. 얘는 이제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저축곡선이 있겠지. 그쵸? 응? 여기에 S0Y야. 요 실제 투자 곡선, 저축 곡선,
요 자본 유지선, 그리고 필요 투자 곡선, 요구되는 투자 곡선, 뭐 이렇게 했을 때, 요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보다 황금률 균제 자본량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과소 자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뭘 통해서 이걸 황금률 균제를 달성할 수 있어? 저축률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갈 수가 있어요. 저축률을 S1Y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B점으로 가면서 1인당 자본량을 황금률 자본량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래프로 지금 나타내면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그래프 밑에 좀 보세요. 만약 현재 상태에서 황금률 상태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몇 줄? 이동. 황금률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보다 후생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소비가 극대화되고 또 뭐가 극대화돼?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거기 밑줄, 일시적인 소비 감소와 후생 감소를 겪어야 된다. 미래 세대의 후생 정지를 위해서 밑줄, 현 세대의 희생을 감안해야 되고, 일반 균제에서 어디로 가면, 황금률 균제로 가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사회후생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생이 감소하는 계층이 있고 증가하는 계층이 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아니죠. 파레토 조건으로 가지고는 판단 불가지.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후생이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그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4번 설문 보세요. 경제가 3과 같은 균제 상태에 있다고 할 때 황금률 수준으로 이동하기로 했다면 몇 줄? 어떤 정책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정책이 이게 후생을 증진시키는지 설명해라. 새로운 균제 상태로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 몇 줄, 소비 몇 줄, 투자 이런 거의 변화를 그래프로 설명해봐라. 이게 맨날 뭐 했던 거가 이제 문제에서 핸드북 보시는 분들은 핸드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축률을 높였어. 두 개를 조그맣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기 있으니까 하나만 그릴까요? 이거 그냥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일반 균제고요. 여기 황금률 균제인데 황금률 균제 상태로 보내기 위해서 저축률을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저축률을 끌어올리면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요 1인당 자본량, 황금률 균제에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1인당 소득 수준도 증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소득, 요 소비, 그 다음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시간 경로를 따라서 보면 처음에 T0 시점에서 뭐를 끌어올렸다? 저축률을 끌어올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투자가 일정한 상태예요. 투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저축률을 끌어올리면 저축은 전부 다 뭐가 되니까? 투자가 되니까 이런 식의 계단 모양의 하나가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 소득도 1인당 소득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1인당 자본량이 한 번 올라가니까 1인당 뭐도 소득 수준도 한 번 이렇게 계단 모양을 가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다 레벨 이펙트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비가 말이죠. 소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처음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황금률 수준이니까 소비가 극대화되니까 당연히 올라갈 텐데 여기 현재 저축률을 올리는 바로 이 시점에 소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극대화된다. 이런 식이에요. 요 부분이 문제다. 요 부분이. 그래서 1인당 소비가 지금 극히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수준에서는 현 세대가 소비 감소, 후생 감소를 겪고
나중에 미래 세대는 후생의 소비가 가장 극대화되니까 후생의 증가를 경험하는 현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이 황금률 정책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국민소득과 소비투자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태적으로. 다 우리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비슷한 문제들은 조금 넘어가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 415페이지 134번 좀 보시면 그것도 문제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생산함수가 규모수익 불변이다. 몇 줄?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다. CRS다. 생산함수가 y equal z f k 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산함수를 CRS 1차동차로 바꿔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위에 한번 써봐요. ZT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K, L 쓰면 되겠죠? 지수를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성장률이 연 9%다. 자본 증가율 연 10%. 자본소득이 노동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노동 증가율 연 6%. 노동소득이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우리가 생산함수를 썼다고 하면 K의 알파승, 알파는 뭐? 여기 자본소득 30% 0.3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소득은 70%가 0.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의 0.3승, L의 0.7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30%와 70%를 묶었더니 당연히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했더니 뭐가 돼? GDP가 되겠죠. 총 소득이 되지. 그래서 그 옆에다가 써놔요. MPL 곱하기 L 플러스 MPK 곱하기 K equal Y지. 이거는 완전 분배 정리고 CRS 생산함수라면 항상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한다. 누구의 주장이에요? 신고전파 분배이론에서 클라크 윅스트리드의 분배이론이죠. 첫 번째 이 자료가 지난 20년간 연평균 자료라고 할 때 지난 20년간 A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뭐 구하면 돼요? 나머지 다 구해져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성장 회계 방정식 한번 써봐요. 위에 우리 생산함수를 방금 썼으니까 그 성장 회계 방정식을 바로 쓰면 되겠죠. y분의 델타 y는 a분의 델타 a 뭐 z분의 델타 z 이렇게 되고 해도 되고 플러스 알파 k분의 델타 k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l분의 델타 l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서로 전차항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되겠고 두 번째 경제학자 B씨는 위에 계산을 한 후에 비록 A국의 성장률이 지금 9%다 밑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수치지만 생산성 증가율만 볼 때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 A국의 경제성장은 영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땀에 의한 것일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뭐냐? 거기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9%인데요. 자본 증가율이 연 10%, 노동 증가율이 연 6%. 아까 기술 진보율이 몇 퍼센트? 뒤에 보세요. 기술 진보율이 1.8%네. 1.8%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 투입 요소에 의한 양적 성장이라는 거죠. 질적 투입 요소에 의한 질적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유 방금 얘기했고 B씨의 계산이 옳다면 A국의 향후 경제 성장은 전망을 어둡다고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의 동인이다 라고 하고 기술 진보만이 경제 성장의 엔진 오브 그로스다 라고 하는 견해에 의해서는 얘 견해가 맞죠. 그렇지만 뒤에 우리가 내생적 성장 모형에 가보면 자본 축적이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이 지식 자본과 인적 자본으로 이 자본의 개념이 확대된다거나
또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지식 자본이 각각은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만 이게 함께 동시에 축적될 때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설문이 그 A국의 경제 성장 전망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면 A국의 노조는 노동 생산성 증가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 생산성 증가가 임금에 반영돼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계 생산 가치 이론에 따르면 시장이 어떨 때 우리가 한계 생산 가치에 따라서 소득이 분배돼야 돼요? 완전 변형 약간 적었잖아요. 시장이 어쩔 때?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완전 고용될 때.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한계 생산 가치에 의해서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416페이지 좀 체크해서요. 그 주장에 대한 평가 보면 솔로 모형에서도 당연히 이런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 또 CRS 생산함수를 CRS 생산함수.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의 기초에서 뭐가 돌아가야 된다? 보수가. 그리고 그 보수를 그렇게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면 생산성이 뭐예요?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한 것이고 산출량을 자본으로 미분한 것이니까 노동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가져가면 완전 분배된다는 것이 이 CRS 생산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주장은 옳다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번 문제 135번 솔로 모형에서 그 1번의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수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다 할 거예요. 이거는 굳이. 그런데 솔로 모형에서 개방 경제로 확대되면 수렴은 더욱 촉진된다. 개방 경제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어. 이 자본 성장 초기 자본량이 많으냐 적으냐가 뭘 결정한다고? 성장, 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자본량이 적은 애하고 많은 애하고 만나면 이렇게 지금 많은데 이렇게 요게 MPK의 푸어 컨트리하고 MPK의 리치 컨트리가 만나면 이런 상태로 자본 생산성이 한계 생산 체감 때문에 얘가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져 버리고 얘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얘는 빠른 성장을 해서 균제로 가고 얘는 더딘 성장을 해서 균제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요 최종적인 단기의 성장률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장기 성장률은 MPK가 결국은 같다 둘이 요 푸어 컨트리나 리치 컨트리가 장기 언제 스테이디 스테이트에 균제 상태에서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프로 지금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수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수렴 그거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 개방 경제라고 한다면 이 자본의 수익률이라는 게 뭐에 결정된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MPK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자본의 수익률이 결정돼.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가 단기에는 요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푸어 컨트리 그리고 MPK 리치 컨트리 얘가 더 이렇게 커. 얘는 물론 여기가 지금 푸어 컨트리의 자본의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리치 컨트리의 자본의 수익률이야. 굳이 하점자로 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국가 간의 자본 개방 경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 자본이라면 자본의 이동성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자본의 이동성이 완전하다면 기본적으로
요게 높은 애가 얘가 낮은 애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여기로부터 여기로 어떤 나라로부터 부국으로부터 어떤 나라로 빈국으로 자본이 아주 신속하게 이동할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자본 축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심화시킬 거고 얘는 자본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양국에 뭐가 같아져 버려? 자본량이 같아져 버립니다. 양국에 존재하는 자본 부존도가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생산성도 같아져 버리고 그 결과 소득 수준도 같아져 버리겠죠. 그것도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418페이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 그래프 보세요. 왼쪽 그래프는 K분의 델타 K가 1인 나라, K분의 델타 K가 2인 나라. 어떤 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자본 축적량도가 높은 나라예요? 여기 지금 K2가 자본 축적량도 높으니까 그 생산성이 상대로 낮은 상태고 자본 증가율, 성장률이 낮은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K스타로 균제로 간다. 그 오른쪽에는 소득 수준 Y스타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균제 상태, 스테이디 스테이트. 그때 소득 수준이 처음에는 리치 컨트리는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이지만 YP는 낮은 수준이고 푸어, 리치,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결국은 장기 균형으로 가면 같아져 버린다. 그 수렴 가설의 비판 부분을 여러분 꼭 체크해 두세요. 실증 검증의 보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수렴, 맨큐, 로머, 웨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축률이나 국가의 생산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면 경제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면 같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빈국은 빈국의 장기 소득 수준으로 부국은 부국의 장기 소득 수준으로 갈 거니까 균제가 다르고 같아지지 않는다는 게 조건부 수렴이고요. 그 419페이지 그래프에서 SR의 동그라미, SP의 동그라미 이렇게 저축률이 달라. 그러면 균제가 달라질 것이고 1인당 자본량 다를 거니까 1인당 소득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하고 조금 특이한 거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138번 문제 427페이지 보시면 427페이지 2015년 입법고시인데요. 그 1인당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다. 물적 자본 밑줄, 인적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 A, K의 n승, H의 1-n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K는 밑에 나와 있어요. 밑줄 걸어보세요. 물적 자본, 노동 투입량 비율. 그 다음에 H는 인적 자본, 노동 투입량 비율. 이걸 나타내고 A는 기술 수준이다. 특히 인적 자본의 형성은 H equal 세타 K로 주어졌네요. 물적 자본 스몰 k가 커지면 인적 자본도 커지게 돼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축은 물적 자본 형성을 위해 사용된다 밑줄. 저축을 늘리면 물적 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 물적 자본 형성이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거기 그 저축률은 0과 1 사이 값이고 인구 노동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다 밑줄. n이 제로죠. 인구 증가율이 제로야. n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랬을 때 1번 문제는 h가 세타 k 이렇게 주어져 있어. 다시 말하면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 투입을 통해서 인적 자본이 는다고 하면 인적 자본 형성이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봐라. 두 번째, 인적 자본량이 물적 자본량에 비례하는 예를 한번 들여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시다방 좀 보시면. 그러니까 주어진 인적 자본 형성의 의미가 H equal 세타 K이다. 밑줄 그세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H라는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이 그 K 물적 자본에 비례해서 지금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는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밑줄 동시에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형성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거기 밑에서 1인당 생산함수에 AK의 n승, H의 1-n승인데 그 H의 1-n승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H의 1-n승. 그 H 대신에 위에 세타 K를 집어넣어버리면요.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세타의 1-n, K의 1-n 이렇게 돼. 그리고 AK의 n승, K의 1-n승이니까 AK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AK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Y equal AK의 생산함수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산함수로 바로 바뀌어버려 이게. 그렇다면 MPK 구하면 일정하게 값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한 그런 AK 생산함수가 돼버려. 그 뒤에 2번은 예시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2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앞에 문제.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증가율을 계산하고 그림을 이용해서 밑줄 긋시다. 저축률 증가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넘어가서 방금 우리가 1인당 생산함수를 방금 구했어요. 위에서 H equal 세타 K를 집어넣어서 1인당 생산함수 구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와 있어. 밑에 Y equal A 세타 1-n의 K 이렇게. 총량 변수는 여기다가 인구 증가로 위에 나눈 거니까 대문자로 바꾸면 되겠죠. 자, 1인당 자본량 여기다 세모, 스몰 k는 L분의 K다. 세모. 그러면 그 뒤에 식이 바로 나오죠? 로그 취하고 미분하면 바로 이 식이 나와서 성장률로. 그리고 뒤에 나온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축과 투자의 총투자식에서 나온 것이고, 그 L분의 델타 L은 문제에서 줬네요. 인구 증가율이 제로라고. 1인당 생산함수식으로부터 Y분의 델타 Y. 이게 AK 모형에서는 생산성 증가율이 제로라고 한다면 일정한 값이니까요. A가 일정한 값이니까 1인당 자본 성장률과 1인당 소득 성장률 어때요? 같아요. 그렇죠. Y equal AK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식을 넣어보면 Y분의 델타 Y는 K분의 델타 K이고, 그 뒤에 나온 식은 그 위에 델타 세모 K, 대문자 K equal SY만 델타 K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앞에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되고, 거기서 저축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밑에 식에서 제일 뒤에 식 보세요. SA 세타 1-n 마이너스 델타. 거기에서 S를 끌어올려봐. 화살표로. 저축률을 끌어올려봐요. 그럼 결과는 뭐가 올라가겠어? Y분의 델타 Y. 1인당 소득 성장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AK 모형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이미. AK 모형에서는 모든 AK 모형에서는 1인당 저축률을 끌어올리면 솔로 모형과는 달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있다 이것이죠. 그게 우리가 AK 모형을 아까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문제는 다 끝난 거야. 이미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자본의 순증가는 실제 투자에서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필요 투자를 뺀 것인데, 좌우변에 K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K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서 K와 전혀 무관한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요, SY가 뭐죠? SAK니까. 요것도 SAK니까요. K로 나눠버리면 SA만 남아서 만약에 얘가 위에 있다면 SA하고 N 플러스 델타가, 그리고 1인당 자본량, 현재 자본량 수준이 예컨대 K0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K0 수준에서 뭐와 뭐의 차이가요?
얘와 얘의 차이가 자본 성장률이죠. 요거가 자본 성장률이다. K분의 델타 K, 자본 성장률이야. 그리고 우리가 생산함수가 Y equal AK니까요. AK니까 요거 로그를 취하면 ln Y, ln A 플러스 ln K 이렇게 해서 변화율로 바꿔버리면요. Y분의 델타 Y, A분의 델타 A 플러스 K분의 델타 K인데 요 A가 상수값이니까요. 변화율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니까 바로 항상 Y분의 델타 Y하고 K분의 델타 K 같다. 그렇다면 1인당 소득 성장하고요. 1인당 자본 성장이 같게 나타나고 요게 같게 나타나고 Y분의 델타 Y로 같게 나타나고 저축률이 어떻게 됐을 때 요 SA가 요 저축률이 높아지게 되면 요렇게 S0A가 S1A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요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자본 성장률과 소득 성장률이 높아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가 이게 좀 그 생산함수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솔로 모형으로 가버리든지 AK 모형으로 가버리든지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외교원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만 잠깐 볼게요. 429페이지에 생산함수를 봤더니 K의 3분의 1, AL의 3분의 2네. AL의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다 이미 끝났어. 문제 인구 규모가 정체되었지만 small n equal 0. 인구 증가율 제로예요. 기술 수준은 매년 4%씩 높아지고 있다. G값이 4%씩. 연간 저축률, 감가상각률 각각 40%, S가 0.4고요. 감가상각률은 0.06이고 균제 상태에서 효율 노동자, 효율적 노동자 동그라미,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 균제 상태니까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산출,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소비 다 제로지. 뭐 할 게 뭐 있어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1인당 자본, 1인당 성장률 아니고 1인당 자본, 1인당 소비 이렇게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거기 균제를 찾으면 일단은 430페이지의 왼쪽 단을 보시면 왼쪽 단 제일 밑에 K분의 델타 K에다가 동그라미 요 자본 성장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델타 K 자본의 순증가 요걸 뭘로 보내버리면 각각 제일 뒤에다가 equal 제로 해버려요. equal 제로. 그게 균제예요. equal 제로 하면 균제 조건이지. 그 상태에서 오른쪽 가보세요. 균제 상태에서는 sy equal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인데 뭘 줬어? s가 0.4로 줘버렸고요. 그 다음에 n은 0이고 g는 0.04고 델타는 0.06이고 전부 다 줘버린 거잖아요. 그럼 바로 K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K가 8이 되네. 또 K가 8이면 생산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Y가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고 소비는 제일 밑에 수식 나와 있는데 소비 1인당 소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소비 C equal Y 마이너스 SY. 그래서 저축을 빼면 되겠죠. 431페이지 Y equal AK 플러스 BL. AK 모형이죠. 그 오른쪽 화살표 해갖고 1인당 생산함수 한번 써봐요. 1인당 생산함수. L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스몰 y는 A, 스몰 k 플러스 B. 실제 투자 곡선 SY 써봐요. SY. 그리고 여전히 자본
자본 유지선은 다른 표현은 지금 뭐 없고요. 감가상각률 S 저축률 이게 전부 다 있으니까 N 전부 다 있으니까 자본 유지선은 N 플러스 델타 K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자본의 순증가부터 하면 되고, 그 밑에 1인당 소득과 1인당 자본이라 할 때 밑줄 그으세요. 1인당 생산함수 방금 구했습니다. 1인당 자본의 변화는 뭐예요? 1인당 자본의 변화는 뭐죠? 예. 어떻게 생겼어? 1인당 자본의 변화는. 뭐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K 이퀄 L분의 요 K. 얘를 가지고 이 자본의 순증가를 구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자본의 순증가. 요 저축 곡선. 자본 유지선. 요게 제로면 정체고, 얘가 더 크면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죠? 같으면 요게 지금 SA가 위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N 플러스 델타 K고, 이게. N 플러스 델타 K. 자본 유지선. 그리고, 우리가 Y 이퀄 S, Y 이퀄 A 스몰 K였고, 플러스 B였죠. SY는요. SY는 SAK 플러스 SB잖아. 그래서 SB. 이 절편값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같으면 요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SY니까 실제 투자 곡선과 필요 투자 곡선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K분의 델타 K라 했잖아. 여기 Y분의 델타 Y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다. 또 SA하고 N 플러스 델타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지금 같은 거죠, 지금. 같은 상태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더 커도 지속적인 성장이 있겠지. 그래서 저축곡선과 자본유지선의 기울기가 2번 보니까 저축률에 따라서 1인당 소득이 정체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그것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AK 모형이 간단한 AK 모형이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 1인당 성장률을 4%로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자본 산출 개수가 4다. 밑줄. 자본 산출 개수가 4. Y분의 K가 4. 그러면 이 모형이 무슨 모형이라고? Y 이퀄 AK 모형이니까 Y분의 K가 4면 A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고 그 GDP 가운데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율 16% 이것도 Y분의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델타 K가 이렇게 찾아야 되지 그냥 델타가 0.16 이렇게 써버리면 뭐 꽝이죠. GDP 가운데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러면 그 434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434페이지 설문 2 그 부분만 좀 봐두시면 나머지 AK 모형 똑같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2번, 3번 좀 봐두세요. 2번은 거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확대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제시해라. 밑줄 긋고 두 번째 그 솔로우에다 동그라미 솔로우 모형에 입각해서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변동이 결론은 뭐예요? 레벨 이펙트, 수준 효과. 그 다음에 3번은 AK 모형이네요.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변동이 이건 뭐예요? 수준 효과, 레벨 이펙트 플러스 그로스 이펙트, 성장 효과. 뭐 더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그 뒤에 연습 문제는 그냥 냅두고, 또 그 기출 문제 중에 그 443페이지에 443페이지 그 145번 문제 2번 예시답안을 보세요. 2번의 예시답안. 2번 예시답안 444페이지 보면 설문위에 2번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 거기다 별표하고 444페이지 오른쪽 단락의 제일 끝에 2번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 크루그만과 올린영 얘기하면서 아시아 성장 전략의 한계 지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고 R&D 모형, 인적자본 모형, AK 모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그 각각의 그 모형의 생산함수만 하나씩 찾아서 정리를 해요. 생산함수만. 다른 예시답안 보면 또 생산함수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함수만 집어넣어가지고 위 생산함수에서 보듯이 루카스의 인적자본 모형, 이 모형에서 보듯이 인적자본, 지식자본, 복합자본 이렇게 동시축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는 좀 많은데 필요한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어. 그래서 그렇게 경제성장론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조금 뒷부분을 좀 빠르게 보긴 봤는데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은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최근의 거시경제 현상 그 부분에 국제경제학 부분을 물론 다 하지는 못하겠고 문제를 부분 발췌해서 좀 보고 나중에 못 다룬 문제 부분은 또 다음번에 그 보강을 통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